지금 ITQ 샘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 새로운 워크 파일을 시작했잖아요. 어디에? 넷PC 문서, 넷PC에서 문서 아래 ITQ 월드 안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수건번호, 이름, 엔터 2번 쳤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엑셀이 실행되죠. 엑셀이 실행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세 개가 필요해요. 뭐가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 필요합니다. 제4작업은 지금 만들지 않아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에서 제일 먼저 제1작업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제2작업, 마우스 이름 바꾸기에서 제2작업,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이름 바꾸기에서 제3작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저는 3이라고 쓰는데 자꾸 2라고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3작업입니다. 3작업.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볼게요. 시험 문제. 여기에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모든 데이터 서식에 그래서 정렬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일단은 저는 이 세 개 파일이죠. 하나 Shift 누르고 3을 누르면 세 개가 선택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누르고 하나씩 눌러도 돼요. 그래서 막 A열을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열 너비를 1로 해주시면 모두 세 개 시트 다 너비가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해주는 게 보면 글꼴 굴림의 10이라고 그래. 굴림. 모든 굴림의 11이에요. 그리고 제가 맨날 여기서 해두는데 굴림의 10일이죠. 어디 가도 굴림의 10일이에요. 맑은 고데기 나와요. 이거 이상하죠. 이러면 안 되죠. 분명히 전체 선택하고 굴림의 10일 해서 엔터를 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맑은 고데기잖아. 이러면 안 되죠. 시프트, 굴림인데 왜 안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굴림했어요. 아니면 이거 다시 눌러서 굴림 할까요? 굴림, 10일, 까지 해서 엔터 쳤어요. 그러면 어디 눌러도 굴림이라 돼요. 이거 확인하세요. 이렇게 어디 눌러도 1작업, 2작업 다 굴림 10일 돼야 돼요. 이거 됐는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시트 다 해서 여기 전체 선택하고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쳤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가 돼 있어야 돼요. 어디를 누르더라도, 이 작업 누르더라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처음에 해주시는 거, 글꼴 굴림, 크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아까 저처럼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글꼴 가로 가운데 세로 중간 세로 가운데. 그 다음에 전체 시트 3개 있는 거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 안 하고 1작업 하면 1작업과 똑같은 내용이 2, 3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작업을 해보시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은 행높이를 30 정도 할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작업할 때. 그래서 4에서부터 20 정도는 높이를 20으로 할게요. 높이를 20 할게요. 높이 20. 20. 그러면 작업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B의 4번에서부터
제2의 14번까지. 요 밑에도 적어줬죠. 예.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시는데 제목부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목 나중에 하세요. 표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예, 표를 하는데 B의 4번에서부터 제2의 어디까지요? 제2의 14번까지. 제2의 14번까지. 예, 뭐 작으면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해서 여기 눌러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 해주시면 되고, 이 모든 테두리 하고 나서 바로 여기서 그냥 예, 굵은 테두리 바깥 테두리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두 번째 줄에서부터 하고 밑에 두 줄 빼고 여기에서 여기에 뭐예요? 여기 두 줄 빼고 여기가 굵은 테두리 이렇게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세 칸, 세 칸, 두 칸, 세 칸, 예, 세 칸 컨트롤 누르고 세 칸, 그리고 한 칸 띄고 밑으로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옆으로 뭐 이상해요? 칸수가 모자라지 않나요? 여기 세 칸이네. 여기 세 칸. 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요 세 칸 컨트롤 누르고 세 칸, 두 칸, 예, 여기까지 여기 세 칸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홈에서 여기 보면은 예, 홈. 이거 안 보이잖아요. 저는 안 보일 때는 이거 더블 클릭하면 다 보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원래 크기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거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뭐 하실 수 있어요? 테두리 누르셔서 제일 끝에 갑니다. 해서 여기서 여기 X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제일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제품 번호 있는데 제목줄 있죠? 제목줄 이거. 예, 이거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 제품 번호 그 다음에 할인 시작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여기 눌러서 주황 색깔, 요거 주황 색깔입니다. 주황 색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거 표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입력해야 되죠. 입력이 최대 관건이기도 해요. 근데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 칸이 입력하다 보면 모자라요. 신경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살짝 이렇게 선택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좀 늘려주세요.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늘려주세요. 늘려주시면 나중에 입력할 때 편해요. 자, 그러면 입력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제품 번호 이렇게 하시고 탭, 그 다음에 제품 이렇게 하시고 탭, 그 다음에 색상 하시고 탭, 그 다음에 할인 시작일 하시고 탭, 그 다음에 단가 하시고 탭, 판매 수량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Alt 누르고 엔터 해야 돼요. 요것도 아까 좀 늘려놓고 했으면 좋았을 걸. 단위 콜론입니다. Shift 누르고 세미콜론 하는 게 콜론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탭. 그 다음에 전월 판매 수량 Alt 엔터 누르시고요. 가로 Shift 누르고 가로 해야 되죠. 단위 하고 Shift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면 콜론 나오죠. 개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탭 누르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순위 탭 하고 브랜드 이렇게. 여기서 좋은 점은 블록을 했을 때 탭하면 제일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탭하면 제일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마우스로 굳이 이렇게 다시 안 찍어도 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종류가 같은 것을 입력하는 것이 쉬우니까 밑으로 입력하고 싶겠죠. 여기서 마우스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가 A 표시되는 거 지금 가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영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A로 바뀌었을 때 Shift 누르고 NT 대시 001 엔터,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RT 해서 대시 빼기 001 엔터,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OT 빼기 001 엔터,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NT입니까? NP입니까? NP 빼기 002 엔터,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OP 빼기 002 엔터, 그 다음에 NS 빼기 003, 그 다음에 RS 빼기 003 엔터, 그 다음에 OS 빼기 003 이렇게 하시고요. 엔터를 치면 바로 위에 제품으로 갑니다. 엔터 두 번 쳐주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되시는 분만 하세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요. 티셔츠, 그 다음 T만 치면 되죠. 그 다음에 T만 치면 되죠. 그 다음에 바지 하고, 그 다음에 바자만 치면 되죠. 운동화 이렇게 한번 치고, 운자만 치면 되죠. 운자만 치면 한번 치고, 색상, 색상의 상칸, 그렇죠. 빨강, 검정, 파랑, 검자만 쓰면 되죠. 검정, 보라, 빨자만 치면 되겠죠. 검정 밑에 보라, 제대로 친 거 맞나? 보라, 잘못했어요. 보라, 파랑, 그 다음에 빨강, 빨자만 쳐도 되죠. 그 다음에 검자만 쳐도 되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실 때 24 하시고 슬래시 하시고 2403/1 24/3/1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24/3/2 하시고, 그 다음에 24/3/3 하시고, 그 다음에 24/3/4 하시고, 24/4/4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24/2/1 하시고, 24/ 02가 두 개군요. 2/1 엔터, 23/12/24 엔터. 엔터 한 번 더 하고요. 단가 20000 엔터, 30000 엔터, 그 다음에 50000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Shift 엔터 치면 다시 올라갑니다. 50000 엔터, 60000 엔터, 20000 엔터, 30000 엔터, 그 다음에 60000 엔터, 그 다음에 10000 엔터, 엔터.
그 다음에 500 엔터, 300 엔터, 400 엔터, 200 엔터, 300 엔터. 맞나요? 200 시프트 엔터. 예. 제가 500, 300, 400, 200, 100 엔터, 450 엔터, 350, 350 엔터, 150 엔터, 엔터. 예. 그럼 450 엔터, 350 엔터, 200 엔터, 100 엔터, 100 엔터, 50 엔터, 500 엔터, 300 엔터, 250, 250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 있나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조금 좁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줄이 짧죠? 여기도 살짝 늘려서 양자가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너무 넓을 거예요. 양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4 밑에 더블 클릭해 주셔서 살짝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가 전체 평균, 단가 전체 평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지 전월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시프트 누르고 세미콜론 해서 개 하시고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합계해 주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써야 되는 게 뭐 있나요? 티셔츠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세미콜론 찍고 시프트 누르고 세미콜론이죠. 개 가로 닫고 한 칸 띄고 합계. 그 다음 여기는 제품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할인 시작일.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표를 제일 먼저 입력한다 그러죠. 표가 자리를 잡으면 다른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표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목을 해야 돼요. 제목을 하면, 자, 삽입해서 기본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도형. 이거 누르면 더 크게 나와요. 기본 도형. 기본 도형에 가면은 중간쯤에 사다리 꼴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이 정도, A의 끝에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그거요.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G를 넘어가지 않게 요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살짝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실 수도 있고. 자, 예를 들게 사다리꼴 이렇게 해서 했어요. 지시사항에 보니까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보면 오프셋 오른쪽이 두 번째 줄 첫 번째 거예요. 자, 이거 눌렀어요. 자, 그래서 지시사항이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있는데 패션 쇼핑몰 제품별 판매 현황을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션 쇼핑몰 판매 제품별이네요. 쇼핑몰 제품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다시 찍어서
홈 누르세요. 홈. 예, 홈 누르시고요. 굴림이에요. 굴림 탭에서 크기는 얼마냐면 24입니다. 엔터 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 보면 글자가 검정이래요. 검정. 글자 검정이래요. 검정. 그리고 굵게 해줘야 되는데 제목은 굵게 많이 한다 그랬죠? 굵게 했어요. 검정 굵게. 채우기는 노랑 하래요. 채우기가 없으면 이거 눌러도 채우기 되나요? 예. 채우기 노랑 이렇게 해도 노랑 채우기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 뭐예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됐지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결제 담당 팀장 부장 다 눈에 보이죠? 이거는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이거 그릴 때 이쪽 우측에도 없고 위쪽에도 없는 여기서 그려야 돼요. 여기서 저는 이거 눌러서 열너비를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8로 했었는데 뭐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그냥 하겠습니다. 3칸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2칸 그래서 여러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눌러 주겠습니다. 모든 테두리가 안 나오고 이게 나오네요. 그러면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팀장, 담당, 부장, 차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결제 결자 쓰시고요. Alt 엔터 누르시고요. 결제. 그 다음에 여기에 담당이죠. 그 다음에 팀장이죠. 부장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가로 세로 가운데 해놨기 때문에 얘가 정렬 안 해도 정렬이 자동적으로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눌렀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C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눌러요. 그러고 나서 붙여넣기 눌러서 앞에서 3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요. 옮겨줍니다. 적당한 자리에 표랑 끝을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얘 너무 크네. 조금 조절해도 돼요. 그리고 높이를 얘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얘도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제목하고 결제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볼게요. 굴림,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 제목했고요. 이미 셀에서 결제란 작성해서 붙이기 했고요. 그리고 나서 원본 삭제하라는 지정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저는 함수는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신 분들, 능력 되신 분들은 시간 하실 거고요. 1번 작업에서 저는 그 다음 해야 될 거, 아까 표하면서 그냥 보이는 거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없고요. 주황 채우기 했고요. 유효성 검사 쉬우니까 하겠습니다. 제품 번호가 선택 표시, 제품 번호를 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하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데이터에서 이렇게 보면 유효성 검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은 이거 크게 해서 할 거예요. 데이터에서 크게 해서 여기 어디 제품은 요거 찍고요. 요거 찍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안 보이면 이거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성 검사 여기 있죠? 눌러주시고요.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는 목록으로 고쳐주시고요. 원본 찍으시고요. 제품 번호 B의 5에서부터 B의 12까지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유효성 검사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효성 검사를 했고요. 셀 서식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F5번에서부터 F12까지, F5번에서부터 F12까지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숫자 뒤에 원자를 표시하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제에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뒤에 원이 붙여 있는 게 예제. 요렇게 만들어라 이런 소리죠. 그러면 저는 이거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홈 눌러 보시면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요. 샵, 콤마, 샵, 0 첨단이 콤마 찍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는 씁니다. 저는 샵, 콤마, 샵, 0 요거 선택하고요. 그 뒤에 원자 붙여줍니다. 원래 양쪽에 쌍따옴표 더블 코텐션 마크 붙여야 되는데 한 글자는 엑셀이 알아서 붙여줍니다. 두 자일 때는 반드시 앞뒤에 쌍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원까지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에 대해 H5에서 H12, H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전월 판매 수량으로 이름을 정의하래요. 전월 판매 수량. 여기에 영역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름 상자에 가서 전월 판매 수량 씁니다. 전월 판매 수량 쓰시고 반드시 엔터 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1번에서 6번까지 문제가 주어지면서 함수 계산인데 오늘은 함수 계산 안 하고 나갈 겁니다. 저는 함수 계산을 제일 좋아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는 게 뭐냐, 조건부 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보면 뭐라고 지정되어 있냐면은 전월 판매 수량이 30 이상, 전월 판매 수량이 3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서식을 파란 굵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식을 설정할 때는 제목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의 5번에서부터 H의 10위까지 영역 아니고요. J의 10위까지 영역, 전체 줄에 대해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홈 눌렀을 때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여기서 세규칙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눌러주시고 모든 조건부 서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이 칸에 는 누르셔야 되고요. 는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월 판매 수량이라잖아요. 전월 판매 수량일 때는 전월 판매 수량의 첫 번째 칸을 찍어 줍니다. G에 5번 G5입니다.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은 F4를 두 번 누르세요. 근데 저는 F4 쓸 수 없는 환경이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300 이상이라 그러면 뭐뭐보다 크거나 작다. 그래서 greater than이죠. 크거나 작다. 그 다음에 같다, equal 해서 여기에 300 적어 주는 거예요. 30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서식을 누르셔서 여기서 굵게 선택해 주시고 색깔에 자동되어 있는 거 눌러서 파란색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확인을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해서 조건부 셀 서식이 적용된 거 볼 수 있고요. 이 열에 보면 칸이 좀 작아요. 그래서 늘려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시트 작업을 함수를 빼고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이에서 함수를 하지 않고 2번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려서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80점짜리 2번 시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이죠. 제2작업, 제1작업. 제2작업은 첫 번째가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B4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을 씁니다. 요 영역을 씁니다. 요걸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C 해가지고 이 작업에 어디에 이 작업 B2에 붙여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 누르고 이 작업 B2를 눌러야 됩니다. 너무 작죠? 좀 키워서 B2 여기서부터 넣는데 처음에 그냥 넣으면 여러분 폭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본에서 작성한 표 모양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에서 열 너비만 미리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복사할 수 있으세요. 다시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모두 하게 되면 1번 시트하고 거의 동등한 모양의 시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좀 크게 보이죠? 이래서 1번 시트 B4에서부터 H14까지를 갖고 왔는데 다르죠. 거기는 4부터 시작했고 여기는 2행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붙여넣기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이 조건이죠. 작업 조건 목표값 찾기예요. 목표값 찾기 어제도 했는데 여기 목표값 볼까요? 그래서 B11에서 G11 여기서 B의 11 여기죠. B의 11에서 G11까지 영역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서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 하면요. 티셔츠의 제품 단가 평균 이렇게 쓰래요. 썼어요. 자, 그 다음에 G의 11번 칸에다가 D 에버러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D 에버러지를 해야 되네요. D 에버러지. 티셔츠 제품 평균이 D 에버러지를 쓰면 는 했어요. D 에버러지 AVER 하고 선택하고 탭 눌러서 D 에버러지는 제일 앞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단가의 평균, 티셔츠 제품 단가의 평균, 티셔츠, 제품은 티셔츠고요. 그거의 단가의 평균이니까 제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단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계산에 들어갈 항목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그 표를 잡는데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컴마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여기 나오죠. 필드 이거는 계산 필드. 우리는 단가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단가가 계산 필드가 됩니다. 이럴 때 단가 찍어 주셔도 되고 1, 2, 3, 4 쓰셔도 돼요. 저는 단가 찍겠습니다. 여러분 4 쓰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원래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조건이 셀에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ITQ 시험에는 단가 만들기 귀찮으니까 제품하고 티셔츠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제품하고 티셔츠 두 칸이 이게 조건입니다. 눌러서 끌어서 두 칸,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D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구했어요. 이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값 찾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은 단가 평균이 5만원이 되려면 얘가 뭐예요? 3333 여기서 제가 뭐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나요? 단가. 예. 단가에서 이게 뭐 33,333원이에요. 자, 얘가 5만원이 되려면은 NT001의 단가 2만원이 얼마로 변해야 되는가?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러면 이걸 수식 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변경 셀이고요. 5만원은 목표값은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상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눌러 주시고요. 자, 수식 셀 H11 제가 선택하고 시작했죠. 찾는 값은 5만원은 키보드로 손가락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바꿀 셀은 NT001의 단가였어요. 그래서 여기 바꿀 셀 칸 찍어 주시고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 NT001의 단가 F의 3번입니다. F의 3번을 찍어 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H11의 값이 바뀔 겁니다. 누를까요? 확인해서 5만원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NT001에 있는 단가 아까 2만원인데 7만원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거든요. 확인하세요. 저는 맨날 취소합니다만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목표값 구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문제는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는 제가 늘상 조건이 셀에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이 티셔츠죠. 단가가 4만원. 이 제품이 티셔츠가 아닌 거하고 단가가 4만원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제품 티셔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누르고요. 단가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뭐 잘못했나요? 다시 두 개 하고 컨트롤 잘못 선택했을 때 이렇게 돼요. 컨트롤 C 하시고요. 다중 범위가 안 돼요.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이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컨트롤 C 이건 되네요. 자, B의 14번에 컨트롤 V에서 입력하고요. 이게 뭐 써도 되고 티셔츠가 아닌 거는 이겁니다. 이거 아닌 거 뭐가 아니라고요? 티셔츠가 아니에요. 티셔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글자 틀리면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웬만하면 복사하라고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4만원 이상이잖아요. 크거나 같다 해서 4만원 공 4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서 이거는 AND로 돼 있으면 한 줄에 써야 되고요. OR로 돼 있으면 줄 바꿔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상인 자료에 뭐 나와요? 제품 번호, 색상, 단가, 판매 수량 나와야 돼요. 제품 나와야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요. 제품
제품 번호, 예, 제품 번호, 예, 그 다음에 색상, 예, 컨트롤 누르고입니다. 색상, 그 다음에 단가,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컨트롤 C 하시고요. 18번, B18번 누르고 컨트롤 V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빠진 게 있는데요. 이거 구하고 나서 여기에 함수하고 테두리 적혀 있었어요. 테두리 해주셔야 돼요. 제가 참 깜빡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는 홈 눌러서, 예, 여기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제가 고급 필터 하려니까 생각이 났어요. 고급 필터 할 때는 영역을 이게 제일 밑에 줄 빼고 해야 돼요. 빼고 하다 보니까 선이 안 돼 있어서.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데이터에서, 예, 고급 필터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이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조건 범위 클릭하시고 여기, 예, 두 줄 두 행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요. 여기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품 번호 여기서부터 4개인가요?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 그래서 이 작업까지, 예, 이 작업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저는 제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도 쓰는, 예, 그 표는 1작업에서 갖고 오고요. 위치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 작업 이거 쓰셔도 2번 작업 쓰셔도 똑같겠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예,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시고요. 3작업 누르시고요. B2 좀 키워야 되겠죠. 키워서 B2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열 너비부터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예, 붙여넣기해서 모두 해서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3작업에서 하는 지시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에서 H12까지 3작업 B2에 붙여 넣었죠. 그 다음에 조건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이 많이 나오고요. 부분합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분합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부분합이죠.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출력 형태가 어떤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는 거예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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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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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지. 그럼 요거는, 예, 제품으로 구분했다는 뜻이죠. 제품에 따라서 제품으로 구분하여,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이, 부분합은 제일 먼저, 정렬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에서 정렬을 먼저 하는데 제품으로 정렬할 거죠. 근데 우리는 기역, 니은, 비읍 순으로, 비읍, 숏, 이응, 지읒, 읒, 역순이군요. 이러면 역순, 히읗, 기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티셔츠, 운동화, 바지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제품 번호의 개수와 단가의 평균, 그러면 순서적으로 제품 번호의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하시고요. 부분합 누르셔서 여기 구분은 뭐뭐에 따라서 했어요. 제품에 따라서 제품으로 구분하여, 이런 뜻이요. 제품으로 그룹화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제품 번호 개수예요. 제품 번호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내려가서, 여기 가전제품 클릭은 해제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이렇게
티셔츠 개수, 운동화 개수, 바지 개수가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는 평균입니다. 단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예, 클릭하시고요. 분합을 눌러서 제품으로 그룹하고요. 개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평균을 할 것이고요. 이번엔 제품 번호가 아니라 단가로 평균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해제 안 해주시면 두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요거 체크 반드시 해제해 주시고 확인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냐면 윤곽선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시험에 보면 개요 윤곽 지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그룹 해제를 누르셔서 윤곽 지우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 2, 3 작업까지 다 했고 마지막 한 개의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프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작업은 아까 시트를 만들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시트를 만들다 보면 자동적으로 시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NT001 이래서 제품 번호가 그래프에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단가하고 판매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드는데 필요한 항목들은 제품 번호와 단가와 판매 수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번호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나서 단가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드래그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삽입을 눌러서 추천 차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 선택되고요.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서 차트 제목이 나왔는데 이 그림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크게 다른 거 잘 모르겠는데 짝대기 개수가 다릅니다. 이 짝대기 6개 있는데 이겐 짝대기가 8개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NT, RT, OT, NS 없네, RS 없네, 그 다음에 OS,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없는 거, NS, OT 다음에 NS 다음에 요 두 개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가 OP하고 NS가 없는 거죠. NP하고 OP가 없는 건가요? 두 개. NP하고 OP. 그러면 여기에서 필터를 눌러서 NP하고 OP를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8개에서 6개로 바뀌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1작업. 그 다음에 차트 만들고 나서 해야 될 일은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이거 눌러보시면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제일 끝에 차트 이동이란 게 나옵니다.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서 누르시고 여기서 새 시트에 체크하시고 뭐라고 쓸까요? 제4 작업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4 시트가 만들어졌을 때 제4 작업을 제일 뒤쪽으로 위치시켜야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요, 이동했죠. 이름 바꿨죠.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8. 여기에서 보면 차트 레이아웃에서 3번으로 하라고 했어요. 3번,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차트 스타일에서 1번 스타일을 쓰라고 했네요. 차트 스타일 1번. 1번을 선택하래요. 1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선택한 상태죠. 지금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을 눌러 주시고요. 자, 홈. 여기서 위치, 그 다음에 레이아웃. 굴림 10일. 굴림 10일입니다. 자, 여기서 굴림. 가끔씩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굴림 이거 누르겠습니다. 야, 10일인데 10이네요. 11로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가 굴림 11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채우기, 요게 지금 전체는 이게 그 차트 영역, 여기 보면 차트 영역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이거 채우기 하셔도 되고 이 위에도 채우는 거 이거 하셔도 돼요. 자, 채우기 누르셔서 여기서 단색 채우기 해서 이렇게 해서 노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여기서 노랑 누르셔서 채우기 하셔도 관계가 없으시다. 아니네요. 노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여기서 보면 단색이 아니라 그림 채우기에서 여기 보니까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질감 누르시고 여기 누르세요. 질감 눌러서 여기가 파랑 박엽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밑에 걸 먼저 봤어요. 자, 그림 여기에 누르시면 요 영역이 그림 영역이에요. 조금 전에는 무슨 영역이요? 차트 영역이요. 요 영역은 무슨 영역이요?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의 채우기는 물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저쪽에서 하셔도 되고 흰색으로 채워 주셔야 돼요. 흰색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5번까지 했어요. 6번 제목 서식이에요. 제목 서식. 제목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굴림 굵게 20. 굴림 굵게 20입니다. 굴림 굵게 눌러서요. 자, 홈에서 굴림이죠. 여기서 20입니다. 20. 20. 굴림 20에다 굵게. 굴림 굵게 20 맞죠? 근데 얘가 이 굴림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굴림 굵게 20 하셨고요.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이에요. 여기에 이번에는 요거 채우기 죄송합니다. 흰색이고요. 채우기 흰색이고요. 테두리, 채우기, 테두리 옵션에서 이거 실선에서 깜장색 해주세요. 깜장색. 이러고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제목은 뭔가요? 티셔츠 및 운동화 판매 현황입니다. 효과 없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티셔츠 및 운동화 판매 현황. 쉬는 시간인데 우리는 못 쉬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서 제목 다 했죠. 제목
그 다음에 서식 판매 수량 단위계 있는 여기 차트 종류를 변경시키라 그랬어요. 해보셨죠? 여기서 찍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해서 콤보 선택하시고요. 이게 판매 수량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해 주시고 보조축에 체크를 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정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계열에서 참조 표식 있죠. 요 표식을 바꿔달래요. 뭐로? 마름모 크기 10. 마름모 크기 10입니다. 요 표식이잖아요. 요 표식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 나와 있죠. 누르시고요. 또 표식 옵션 요거 누르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 잘 못 찾으세요. 기본 채용 눌러주시고 마름모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10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표식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 스타일 파선했어요. 선 스타일 요게 선입니다. 요 선. 그럼 여기 딱 선택된 거 보이시죠? 선 스타일을 뭐라고 해달라 그러면 대시 종류를 우리는 파선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뭐 파선에서 정 안 보이면 너비를 굵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파선에서 대시 종류 파선했었죠. 파선. 그리고 이 저는 색깔을 까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잘 보이죠? 잘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파선이고요. 그 다음에 범례를 고쳐야 돼요. 범례가 이게 범례죠. 범례가. 근데 얘가 두 줄로 돼 있어요. 얘를 수정해 줘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판매 수량 단위계 선택하시고요. 편집 누르시고요. 요 위에 줄에 계열 이름에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됐나요? 판매 수량 하고요. 가로 열고 단위 콜론 하시고 하시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판매 수량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판매 수량이 한 줄로 입력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라고 했어요. 여기 도형 최다 판매네요. 근데 뭐 지정은 없었지만 여기 보니까 500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있든 없든 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네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여기에 크기 10과 요 레이블 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눌러서 한 번 누르고 두 번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서 이렇게 하면 500 나오는데 이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나와서 손볼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도형이죠. 도형을 입력 삽입해 가서 도형을 눌러서 제가 좀 넓게 하면 쉽게 도형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설명선 두 번째 거 와서요.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노란 선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거 귀찮으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 1번 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넣고요. 야, 여기 보고 홈 한번 볼까요? 홈에서 저는 굴림 11로 하고 싶어요. 굴림 11 엔터. 그리고 여기에 최대 판매인가요? 최대 띄고 판매인가요? 판매.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깥쪽을 눌러서요. 여기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줄여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최다 판매 됐나요? 됐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이거 눌러서요. 예, 눌러서 감장색. 이거 눌러서요. 예, 감장색. 이거 눌러서요. 예, 이거 눌러서 예, 감장색.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눌러서요. 저는 선 색깔, 예, 선 색깔, 선 실선이죠. 예, 실선, 예, 실선 맞죠? 예, 검은 색깔. 예, 그 다음에 얘 눌러서도 실선, 예, 검정 색깔. 얘 눌러서도 실선, 예, 검정 색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정 색깔로 다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얘 다 굴림 10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글자 굴림 10일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뭐, 바뀐 것 같아요. 뭐가? 예, 이거 제가 바뀐 것 같아요. 굴림 24였던 걸로 기억해요. 왜 바뀌었죠? 뭐 잘못했나봐요. 예, 24. 그 다음에 얘는 진하게였어요. 그죠? 예, 진하게. 예, 굵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끔씩 제가 놓친 거 있으면 해주시고요. 얘가, 여기는 굵은데 여기는 왜 가늘지? 예,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데이터 요소 서식. 마우스, 예, 마우스 오른쪽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해주시고요. 예, 눌러서 볼까요? 예. 여기에 계열 겹치기 하고요. 예, 가끔씩 헷갈려요. 예, 70에 0인지 0에 70인지 예, 0에 70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제 ITQ 예제 엑셀 문제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신 너무